오늘의 역사미술입니다. 오늘은 분청사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분청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분청사기는 조선 초기에 나온 건데요. 분장 회청사기의 줄임말이에요. 회청색이 나는 회색 도자기 위에 분장, 화장하는 거죠.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분장을 해주는 건데 어떤 색깔로 백자, 백토 색깔로 표면을 분장한다 해서 청색, 회청색 사기에 분장한다 해서 분청사기예요. 분청사기는 고려 말에 청자가 쇠퇴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청자에서 백자로 가는 중간에 15세기에서 16세기에서 200년 동안 나타나요. 200년 동안 분청사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분청사기는 사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유형의 도자기예요. 청자가 고려 말에 성황을 이루다가 이제 쇠퇴하면서 백자로 가는 길에 청자 색깔을 백자로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자 색깔의 도자기에 화장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양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백자로 가는 중간에 200년 동안 기법은 이렇게 7가지 기법이 있어요. 상강기법, 첫 번째 상강기법은 먼저 판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다른 색깔의 흙을 채워서 주변을 다시 긁어내어서 파낸 부분의 모양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화는 도장을 찍어서 문양을 나타내는 게 인화예요. 그렇다면 박쥐는 뭘까요? 날아다니는 박쥐 아니고 박쥐인데요. 박쥐 기법은 모양이 있으면 주변을 파서 모양을 보이게 하는 거고요. 조화 기법은 모양을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화는 뭘까요? 철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철이라는 물질로 그림을 그렸어요. 귀알은 뭐냐면요. 귀알 붓이 있는데 약간 거친 붓이에요. 빗자루 같이 거친 붓인데 그걸로 막 칠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붓의 거친 모양이 나타나서 나온 거 귀알문이에요. 귀알문. 그다음에 덤벙은 하얀색에 도자기를 덤벙 담근 거예요. 그래서 완전 하얀색이 묻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법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났는데요. 버드나무 모양, 모람 모양, 당초 문양, 연화 문양, 국화꽃 문양, 어문, 조문, 용문이에요. 어문은 물고기, 조문은 새, 용문은 상상의 동물 용이죠. 그렇게 해서 분청사기를 오늘 직접 우리가 어떻게 분청사기를 그려볼까요? 해서 그려볼 건데요. 우선 준비물은 검정색 도화지, 그리고 연필, 그리고 이쑤시개나 꼬치, 그리고 하얀색 크레파스입니다. 하얀색 크레파스. 그리고 선생님이 그 도자기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거는 청아백자 공부할 때 청아백자에서 자세하게 알려줬거든요. 못 본 친구들은 청아백자 영상도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조화문이랑 박지문, 조화 박지문을 해볼 건데요. 도자기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도자기 형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흙에다가 하얀색 흙을 또 발랐어요. 하얀색 흙 말고 회청색이 나는 청색 회빛색의 흙에 하얀색 흙을 다시 발랐어요. 그래서 조화문이랑 박지문을 해볼 텐데요. 아까 선생님이 조화문은 모양만 파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조화문은 내가 꽃 모양을 할 거예요 하면
이렇게 모양을 파내는 게 조화문이에요. 조화문은 이렇게 모양을 팠다고 치면 박지문은 주변을 파는 거라고 했죠? 박지문은 이렇게 주변을 긁어내서 모양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조화문, 박지문 모두 이용해서 우리가 분청사기를 그려볼게요. 이해가 됐나요? 조화문과 박지문 이해가 확실히 됐죠? 요렇게 우리 옛날 선조들이 분청사기를 이런 기법으로 표현을 했대요. 물론 상강기법, 인하기법, 철화기법, 기할기법, 덤번기법이 있지만 우리는 박지문, 조화문, 조화 박지문을 두 가지 모두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검정색 도화지에 원하는 형태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선생님은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하얀색 크레파스로 팔이 아파도 열심히 칠해줍니다. 자, 우리가 하얀색 흙으로 분장, 화장을 시켜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칠해주세요. 열심히. 팔이 아프면 쉬었다가 손목 운동도 하고 칠해주세요. 으쌰으쌰. 분청사기는 조선시대 때 나타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어떤 도자기를 썼나 궁금했죠? 지난 시간에 했던 청아백자도 조선에 나타난대. 그러면 분청사기가 먼저 나타났을까요? 청아백자가 먼저 나타났을까요? 정답은 분청사기입니다. 청자에서 백자로 가는 사이에 분청사기가 나타났어요. 우리 서민들의 모습, 문양, 기법들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한국에만 나타나는 도자기 형태니까 박물관이나 리움미술관에 가도 직접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 칠했다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조화문으로 우선 그려볼게요. 조화문. 이쑤시개 같은 걸로 긁어서 표현을 해요. 스크래치 기법이랑 또 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잘 긁히니까 긁어주시면 됩니다. 물고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문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긁히는 소리도 싫고 긁는 게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연필로 해도 돼요. 연필로 문양을 표현해도 됩니다. 연필로 표현해도 검정색 느낌이 나니까 분청사기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어요. 만약에 틀렸다, 지우고 싶다 하면은 크레파스로 다시 지우면 되고요. 어때요? 쉽죠? 여러분은 어떤 모양을 그렸나요? 물론 뭐 하트나 꽃이나 다 그려도 좋아요. 이렇게 그렸고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짠! 요거는 선생님이 칠해놨는데 요거는 납작하게 생긴 병이니까 편병이에요. 편병. 다 기억하나요? 편병. 편병에는 뭘 그려볼까요? 꽃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는 박지문을 한번 주로 써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나는 여기에 이런 다이아몬드 꽃, 하트,
형태를 넣고 싶어요. 근데 요렇게만 하면 조화문인데 주변을 긁어내서 표현을 하면 박지문이에요. 두 개 먼저 사용하면 두 개 다 사용하면 좋겠죠? 여기는 다시 조화문으로 할게요. 긁거나 그리거나 다 상관없어요. 스크래치랑 같은 기법이에요. 여기다가 사인도 해줄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완성했나요? 분청사기를 쉽고 재미있게 한번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안에는 옛날 문양으로 안 하고 우리가 분청사기를 현대화 시켜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션은 이 분청사기 안에 캐릭터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동물을 그린다든지 건물을 그림으로 재해석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럼 다음번에는 다른 역사 미술로 만나요. 안녕.